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U20 월드컵이 열리는 전주가 흥행몰이에 성공했습니다. 개막전 만원 관중에 이어 이번 주 경기도 흥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북 수출이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0년간 최저치였던 지난해보다도 올 수출이 더 하락했습니다. 법원이 익산 산란계 농장의 살처분 명령을 집행 정지하라고 결정해 살처분 명령의 효력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 전주에서 열린 한국과 기니 개막전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새 단장한 경기장에 구름 관중이 몰리며 흥행에 성공을 거둬 축구도시 전주라는 이름값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경기를 관람하려는 줄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관중석은 2002년을 방불케 하듯 뜨거운 함성과 함께 붉게 물들었습니다. 전주에서 열린 세계적인 행사에 축구 팬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무 흥분되고요. 기대도 되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꼭 4강 이상 성적을 이룰 수 있도록 파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개막전 입장 관중은 10,000원인 42,000명. 이처럼 전주 월드컵 경기장이 관중들로 가득 찬 건 지난 2001년 개장 경기로 국가대표팀의 경기가 펼쳐진 이후 16년 만의 일입니다. 개막전 티켓을 구하지 못해 아쉬움 속에 발길을 돌린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축구 좋아해서 지금 경기 보러 서울에서 왔는데 다 매진돼가지고 아쉽네요. 새 단장을 한 전주 월드컵 경기장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관중석과 가까워진 그라운드를 비롯해 고화질 HD급 전광판과 음향시설은 경기장의 열기를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음향도 더 좋아지고 전광판 화면도 깨끗해지고 해서 선수들 경기 보는데 훨씬. 축구팀의 활약에 힘입어 23일 예정된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전도 2만 석 넘게 팔려나갔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기들도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U20 월드컵 개최도시 중에서 전주가 가장 큰 흥행을 가져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축구도시 전주가 호평 속에 세계 유망주들의 잔치를 성공적으로 열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태극 전사들의 거침없는 활약으로 전주에서의 월드컵 경기 일정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예선전을 포함해서 성적에 따라 많게는 3번 더 태극 전사들의 모습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보도에 박연선 기자입니다. 바르셀로나 듀오의 화려한 개인기와 대담한 플레이가 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태극전사들의 기대 이상의 활약에 축구 팬들의 관심은 전주에서의 다음 경기 일정에 쏠려 있습니다. 이렇게 전주 오랜만에 와보니까 너무 좋고 경기장이나 분위기 너무 좋아서 다음번에도 꼭 와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응원하고 싶습니다. 다음 경기는 16강행을 가늠할 U20 최다 우승국 난적 아르헨티나와의 맞대결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예정돼 있는데 1패를 하는 아르헨티나의 거센 공격을 우리 대표팀이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입니다. 28일에는 2조의 온두라스와 베트남, F조 에콰도르와 세네갈의 예선 마지막 경기도 펼쳐집니다. 한국이 조 1위로 기분 좋게 16강행을 결정짓고 내친 김에 4강에 오르면 전주에서 2번 더 대표팀의 활약을 볼 수 있습니다. 기분 좋게 출발한 태극전사들이 전주에서 16강을 넘어 한국 축구 역사상 최초의 결승행까지 결정지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아 농업용수 공급에는 이상이 없을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도내 저수량이 512백만 톤으로 평년 저수율의 80% 수준을 확보해 다음 달 말까지 농업용수 공급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여름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어 저수율이 47%까지 떨어지는 바람에 올봄 영농에 난항이 우려됐지만 봄비가 넉넉히 내려 원활한 용수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2011년 이후 급감하고 있는 도내 수출 실적이 올 들어서도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1사분기 도내 수출액은 16억 달러로 최근 10년 새 최저였던 지난해에 비해서도 14%가 또다시 감소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선박 등 기타 운송 장비가 84% 감소한 것을 비롯해 전자부품이 35%, 기계 장비가 25%의 실적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주택 매매량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주택 매매량은 2,700여 건으로 한 달 전인 3월이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모두 10% 이상 크게 감소했습니다. 올 들어 지난 4월까지의 거래량 누계 역시 1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시간이 갈수록 매매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축산과학원 산하기관의 전남 이전이 검토되고 있지만 전라북도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축산과학원은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전남 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충남 천안 소재 자원개발부의 지방 이전을 위해 최근 용역을 발주하고 전남 한평으로의 이전을 검토 중입니다. 전라남도는 친환경 축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예상하며 발빠르게 유치를 희망한 반면 전라북도는 100만 평의 초지를 확보해야 한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AI에 걸리지 않은 익산 산란계 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명령이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동물보호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익산 참사랑 농장이 전주지법의 결정에 불복해 광주 고등법원에 제기한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관련 항고가 받아들여져 강제적인 살처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정부나 익산시가 살처분 명령 취소 소송의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살처분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향후 살처분 명령의 효력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다른 지역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충북 소식입니다. 요즘 제비 구경하기 힘든데요. 해마다 잊지 않고 제비가 찾는 마을이 있습니다. 강남 갔다 돌아왔더니 어느새 관광 상품이 됐습니다. 충북 MBC 신미희 기자입니다. 처마마다 흙으로 빚은 제비 둥지가 눈에 띕니다. 알을 품는 듯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한두 곳이 아닙니다. 또 올해 또 하나 저쪽에 또 지었네. 요 있고 저 있고. 우리 집에 많아. 그래. 그래서 가게에 들어와서 문을 요마침밖에 안 열어놔. 자꾸 들어오면 못 나가잖아. 충북에서도 오지 중에 오지로 꼽히는 제천시 수산면에서 이맘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하도 와요. 해마다 와서 2배씩 1배씩 꼭 까가지고 가자. 올해는 예년보다 이른 3월부터 보이기 시작하더니 집과 상가 100여 곳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골치였던 배설물은 받침대로 가려줄 만큼 주민들도 공생법을 터득했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라든가 신기해하고 또 저희가 또 제비집이 많다 보니까 앉아서 또 제비 한참씩 또 구경하다 가고 그래서 재밌어요. 지역의 명물 제비는 관광 자원이 됐습니다. 상가들은 제비 명패를 달아 손님들에게 행운을 덤으로 줍니다. 청정 환경이나 그러니까 먹거리가 이렇게 풍부한 곳에 집을 짓는 제비의 습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우리 여기 수산면 소재지가 제비의 습성에 맞는 그런 환경 조건이 되지 않나 싶어요. 문명의 속도보다 더디게 살았더니 제비가 물고 온 박씨 안에 시골 관광의 저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제5회 무주 산골영화제 프로그램 이벤트 일정과 참석자가 공개되었습니다. 무주 산골영화제는 영화 초행의 김혜왕 감독, 춘천의 장우진 감독, 영화 아기와 나의 배우 이희경과 정현주 등 40여 명의 감독과 배우들이 27차례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정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제5회 무주 산골영화제는 다음 달 2일부터 닷새간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전주 영화종합촬영소의 이용이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주시 상림동에 위치한 영화촬영소에는 올해 영화 유치 일수가 555일로 목표 대비 109%를 달성했으며 8월 말까지 모두 예약이 끝난 상태입니다. 지난 2008년에 개관한 전주 영화종합촬영소는 2개 실내 스튜디오와 4만 8천여 제곱미터의 야외 세트장을 동시에 갖춘 국내 유일한 곳으로 전우치, 최종병기 활 등이 촬영됐습니다.
전주 군산관 벚꽃길을 역사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도의회 강병진 의원은 전군관 벚꽃길은 일제 쌀 수탈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며 최근 교통량이 줄었기 때문에 일부 구간의 도로폭을 축소해 역사공원으로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예전의 벚꽃길을 재생하고 새로운 역사 공간을 만든다면 전주와 군산, 새만금을 연계한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전북은 낙후된 도시라는 오명이 따라붙으며 호남 속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대선 때마다 전북 몫을 찾아야 한다고 말해왔지만 그 목소리가 너무 작아 중앙 정치권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는 전북 인맥이 다방면에 구축돼 전북 발전을 가져올 찬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보수 정권 10년 동안은 무장관, 무차관, 정부 인사는 물론 말 바꾸기와 예산 삭감 등으로 사회 전 분야에서 홀대를 받았습니다. 전북은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전폭적인 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확실한 정권 교체를 통해 전북 몫을 찾아달라는 염원이 담긴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인사에서부터 전북 현안까지 약속 잘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은 저절로 실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대 정권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중앙정부의 특별한 지원을 바라지 말고 우리 몫은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전라북도는 지역 공약이 정부 정책 우선순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의 논리와 타당성 등을 충분히 따져 구체화하고 공약에 담기지 않은 정책 과제라도 국고 지원 필요성이 있으면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도민들이 가장 원하는 전북형 일자리와 서민경제 안정화 등 공약과 연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북목 찾기는 정치인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도민들도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나서야 가능합니다. 유권자의 역할이 투표에서 끝나지 않고 현안 촉구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행동이 가장 아름다운 언어라고 하듯이 말로만 지역 발전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각계각층이 하나된 목소리로 전북의 힘을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부안군이 세계 잼버리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과 취약 노인 계층의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행복주택이 군산 금광지구에 건립됩니다. 지역 소식 정태호 기자입니다. 부안군이 전라북도와 함께 2023 세계 잼버리 새만금 유치를 위해 아시아 태평양 4개국을 방문해 홍보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세계 최장의 방조제 4측에 산과 갯벌, 바다 등 광활한 대자연을 활용한 다양한 과정 활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강조했습니다. 스마트 잼버리를 중심으로 참가 청소년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모아 함께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운영자와 참가자 간 쌍방소통 행사가 될 것입니다. 군산시는 전북개발공사와 함께 금광지구 내 행복주택 건립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행복주택 사업은 오룡동 부지에 총 사업비 198억 원을 들여 2020년까지 130세대 규모로 건립되는데 군산시는 각종 인허가 등 행정 지원을 맡고 전북개발공사는 시공, 운영 관리를 맡게 됩니다. 젊은 세대 및 취약 노인 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고 침체된 구도심지 활성화를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축산업에 ICT 기술을 접목한 원격 자동 제어 시스템을 도입해 축산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어미 돼지별로 일정량의 사료와 물을 공급하는
포유 모돈 자동 급이기와 전산 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해 개체별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노동력이 절감되고 건강한 모돈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소득 증대를 높여줄 맞춤형 스마트팜 기술을 적극 지원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순창의 참두릅 매출이 지난해보다 28% 증가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포닌과 단백질, 각종 비타민이 풍부한 순창 참두릅은 엄격한 품질 검사를 거쳐 출하되고 있는데 이달 말까지 330톤, 40억 원 정도의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도내 7개 업체가 우수 중소기업상을 수상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탄소 섬유를 이용한 발열 벤치를 제작하는 피치 케이블과 LED 전등을 제작하는 루미컴, 신화출판사, 사임당푸드, 오켈 케이블 등 7개 업체를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하고 인증 현판을 수여했습니다. 이들 기업에는 각각 3,400만 원의 경영 개선 보조금이 지원되고 4년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 전주 시민 2명 중에 1명꼴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등록된 차량은 총 29만 9천여 대로 2005년 20만 천여 대에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승용차는 25만 대로 등록 차량의 80%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외제차는 10% 이하인 2만 2천여 대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교통정책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전북경찰청은 신호체계나 제한속도, 횡단보도 등 각종 교통규제와 안전시설에 대해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점을 신고하면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우수 사례는 포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정비 기간은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간이며 경찰 민원 포털 홈페이지나 각 경찰서로 접수하면 됩니다. 올해부터 노후 소화기에 대한 성능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제조 이후 10년이 지난 분말 소화기의 경우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폭발할 위험이 있는 만큼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화기는 즉각 교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완주군은 오늘 둔산공원 야외 무대에서 지역 주민과 근로자를 위한 행복한 콘서트를 엽니다. 전북 지역 현대 작가들의 강과 바다를 주제로 한 작품이 내일부터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전시됩니다. 기록사진을 통해서 보는 군산 사진 전시회가 내일부터 군산 예깁미술관에서 열립니다. 군산대학교 음악과 협주곡의 밤 공연이 내일 군산 시민문화회관에서 있습니다. 한옥마을 평일 상설 공연인 놀이극 놀부가 떴다가 오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전주 소리문화관에서 펼쳐집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체험전이 모레부터 27일까지 정읍 천변 어린이 축구장 내에서 열립니다.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제6회 전북 젠더 문화축제가 25일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립니다. 전주시 열린 시민강좌가 내일 시청 강당에서 화목한 가정 설명서를 주제로 마련됩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오늘부터 8월 1일까지 직장인을 위한 공예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전라북도는 대학생 직무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대학생 95명을 모집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완주 29도, 전주 28도, 군산 27도 등 어제와 비슷한 27도에서 29도의 분포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m로 일겠고 기상청은 덥고 자외선이 강한 만큼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